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저희가 원래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무분별한 광고가 너무 진짜 테러 수준으로 너무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카톡방을 오늘부로, 10월 11일 오늘부로,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 영상의 하단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고요. 링크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카페에 보시면 여기 공지 제일 위에 보면 텔레그램 방으로 이 무료방이 변경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텔레그램 저희 VIP 방도 있는데요. 텔레그램 VIP 방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워낙 이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주 견조하고 괜찮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안정적인 흐름,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바닥권에서 반등을 조금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로 중심적으로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매매를 제가 사인을 드려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지 않아도 뭐 한 1시간, 2시간 뒤에 걸어 놔도 매매가 충분히 될 만큼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이 사인을 드리고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익은 이런 식으로 뭐 손절도 있습니다. 손절도 있는데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결국 살아남아서 평생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2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죠.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제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카톡방 광고 폭탄 테러가 너무 심해서 이쪽에서 시장과 관련된 말씀, 각종 뉴스나 정보 관련된 부분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얘가 먼저 얘를 끄집어내야 글을 쓰겠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장 시작은 약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장전에 무방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미국 시장 자체 조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씩 이 다우는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도 좀 나왔었고 이러면서 오늘 대충 봤을 때는 약보합권 출발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 이후에 일단 조금 눌림이 좀 나왔어요. 장 초반에. 근데 요 눌림이 나왔을 때 조금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분명히 어제 마이크론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제 마이크론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4%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마이크론의 급등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그 대규모 투자 소식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또 받게 되면 이제 거기서 좀 확실히 좀 이익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에서 마이크론의 상승이 이거 하나 대규모 투자 소식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SK가 어제 우리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서 미국 반도체법 대중국 규제 법안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 재료들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 부분들을 전부 다 제어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하이닉스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상당히 강하게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게 왜 삼성전자도 조금 타격은 있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3% 이상 강세를 보이는 게 조금은 좀 의아하다라고 싶었는데 이제 이후 오후장쯤 들어오면서 이제 소식이 전해졌던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수출 관련해 가지고는 1년 유예를 하겠다. 규제에 대해서 1년 유예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소식이 미리 알려져 있는 미리 소식을 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단 상승이 좀 나온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만 이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지 못하고 일단은 양봉 마감이기는 합니다만 56,000원을 살짝 회복을 못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4% 이상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오전장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2%, 하이닉스 3%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보합권 왔다 갔다 또는 강보합권 정도 수준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얘네들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거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라는 부분들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시장 내용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중점적으로 올려놓고 있는 분위기지 나머지는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급반등이 나왔어요. 점심시간 정도를 시작으로 해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요 급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영국의 BOE에서 영국 BOE에서 무제한 채권 매입 이걸 14일까지 끝낸다고 했었는데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단 루머 수준의 뉴스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제 유럽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소식을 들어서 지수가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영란은행의 총재가 베일리 총재가 14일까지니까 니네 알아서 포트 조정 다 해 라고 딱 끝을 아예 딱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그 바람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밀리고 마감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오후 들어와가지고 연장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총재 말에 대한 신뢰까지도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영국 정부와 이 영란은행 간에 중앙은행 간에 이 엇박자로 인해 가지고 신뢰가 한번 깨진 상태였잖아요. 감세안 나오면서 신뢰가 한번 깨진 상태였는데 거기에 또 한 번 신뢰를 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채권 매입을 연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지금 연기금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이달 말까지 아니면 다음 달 정도까지 좀 연기를 좀 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아직 결정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루머 수준이에요. 루머 수준인데 그거 가지고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걸로 일단 올라왔고요. 조금 길게 봤을 때 지금 이거 무제한 이 채권 매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닌데 이것조차도 이랬다 저랬다 이 한 국가에 더군다나 이 최고의 금융 선진국 중에 하나인 영국에서 이렇게까지 진짜 총재가 얘기한 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밤새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영국으로 봤을 때는 그랬다는 얘기가 사실 조금 납득이 안 가는 행위고 시장의 신뢰를 사실 조금 더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당장은 다행스러운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 연장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얘기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다급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더 큰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 못 잡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그 금통위에서 0.5%포인트 50bp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죠.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3%입니다. 3%인데요.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서 이 대출금리가 장난 아니게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미국의 올해 말까지의 금리 상단은 4.5% 내년 초까지 딱 봤었을 때 4.75% 정도까지가 상단이잖아요. 상단인데 우리나라 일단
이주열 청재가 아니라 이창용 청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물 본다라고 옵션 한다면 마감 우리나라 1분 기준금리의 피크는 3.5 정도가 될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이는데 요 부분까지 정리가 된다면 미국이 4.75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한동안 유지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은 그쪽에서 봤었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시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우리 금리 인상 소화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오늘 시장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외국인들 코스피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 매도가 장중 1,100억대까지 나왔었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지금도 물론 많이 나온 차로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좀 막판에 좀 줄여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 선물 매도가 조금 늘어난 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장중 오후장 여기 무렵 들어와가지고는 매수 전환까지도 되는 상황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장 막판 동시효과 동시효과를 앞두고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들은 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요 구간에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좀 괜찮았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내일 이제 문제는 내일이죠. 내일 일단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인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뭐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합니다. 외국인들 포지션 잡아놓은 걸 보면 일단은 롤오버 시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 요거 먹자고 그렇게 대규모로 베팅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갖고 간다라고 보면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내일 밤 나오게 될 CPI입니다. 자, 일단 CPI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 그동안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치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지난달 일단 헤드라인 PCI가 8.3%였습니다. CPI가 자꾸 헷갈리네요. 말이 꼬입니다. 이번 달 지금 예상치가 8.1입니다. 8.1 예상치인데 요건 뭐 예상치대로 나와주면 본전 만약 이거보다 높으면 일단 시장 충격,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온다면 시장 반등 가능성은 일단 모두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8.1에 맞춰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코어 CPI가 문제인데 지난달 6.3이었잖아요. 지난달 6.3이었는데 요번 달 일단 6.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코어로 봤었을 때는 피크아웃이 아니란 얘기죠. 지난달도 올랐는데 8월 CPI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코어는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 얘기는 기름값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가 그리고 식품 그러니까 에너지 식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가들이 전반적으로 다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 더 골치 아픈 부분이고 연준도 지금 사실 코어를 더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마 다음 달 CPI에서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다는 아닐 거고 일부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꺾이기 시작할 걸로 보고는 있는데 이번 달까지는 일단 올라갈 걸로 이 근원이 올라갈 걸로 보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입니다. 얘 역시 마찬가지죠. 6.5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고용 보고서에서 한번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그냥 시장은 무난. 만약 6.5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 충격은 또 한 번 나올 수밖에 없고 낮게 나온다면 시장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엇갈리게 얘는 높게 나오고 얘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 시장은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강하진 않아도. 반대로 요렇게 엇갈리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하락이 약간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요게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어가 지금 상태에서는 더 중요한 상태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금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되게 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요.
요거 나오고 나면 조금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1월 시나리오에 있는 그 부분 일단 차지해 두고요. 지금 10월달 말씀입니다. 10월달을 놓고 보면 금요일날 기대 인플레가 어느 정도 꺾여서 나오면서 조금씩 단기적인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물론 변수는 지금 영국입니다. 영국 지금 14일 내일까지 마감하기로 했던 이 채권 무기한 매입을 만약에 연장하게 된다면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이 더 나올 수 있겠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은 바닥 잡기 정도의 수준,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면요. 일단은 뭐 자전거 섹터들, 그리고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 재건주, 뭐 이런 섹터들 움직임이 좀 좋았고, 석유화학 섹터들 좀 좋았고요. 장 막판 또 이 폴란드 러시아 이렇게 넘어가는 그 가스관 또 누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요거 나오게 되면 또 조선 LPG선, 조선이나 뭐 조선 기자재나 이쪽으로도 또 조금 수급이 좀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는 상태고요. 방산 관련해갖고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었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었는데, 그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진짜, 저는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쪽으로 또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요, SK 하이닉스 오늘 매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당연히,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일단 1년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 외에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우리금융지주 정도가 매수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비덴트, JYP엔터, 시젠, 아프리카TV, LNC바이오, 위메이드, 휴림로봇, 위지윅 스튜디오, 원익 IPS 같은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오늘 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LNF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SM, 삼강 MNT, 에코프로, 펄어비스, 우리기술투자,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요. 이거 사실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그림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무방에서 1차 2200, 2차 2215에서 16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1차 지지라인까지는 잡아내고 마감을 해줘서 좀 다행스러운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전환하는 캔들이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나, 뭐, 옆으로 나란히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거 일단 직전 저점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찝찝했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필요했는데, 일단 요 양봉을 통해서 혹시나 내일 CPI에 충격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충격을 조금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 그런 정도는 조금 여력의 폭을 조금은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안펀드 관련해 가지고 만약 이거 이탈되면 아마 증안펀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달 안에 뭐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요 자리 이탈되면 아마 나오게 될 텐데,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매도 금지 관련한 얘기를 미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 교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동안 공매도가 주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계속 하셨던 부분에서, 그게 지금 현재 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 그동안 관계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돈을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공매도가 다 빨아갈 것 같으니까 그거 일단 빨아가는 건 막아야 되니까
공매도 금지시켜야 된다. 이게 사실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말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지금은 증권펀드 나오기 전에 당연히 금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금지 안 하게 되면 10조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 개인들 그동안 50조, 60조 막 쏟아 벗었을 때 다 녹았잖아요. 공매도 이거 금지 안 하면 그냥 다 들어가는 돈들은 다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주머니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미리 만약에 증권펀드를 가동을 하겠다라고 판단이 딱 서는 시점이면 투입을 하겠다라고 결정된 시점이면 그 시점을 일정 정도 앞두고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드릴 오후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